LA의 우세린입니다. 가정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생존자들. 그런데 막상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오늘은 가정법 전문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운타운 LA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 Asian Americans Advancing Justice에서 근무하고 있는 가정법 전문 변호사 Patricia Park입니다. 네, 변호사님, 가정폭력 생존자들 많이 만나시죠? 그럼요. 네, 이분들에게 많은 도움 주시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 주시고 계신가요? 다양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가정폭력 접근금지 명령부터 시작해서 이혼, 법적 별거, 친자확인 소송, 또 양육권 분쟁이라든지 양육비, 배우자 보조금, 그리고 제한적으로는 재산분할 관련 이슈들까지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그 정도는 전화 상담에서부터 서류 작성 또는 법원 심리 준비나 법률 대리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이혼 절차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이혼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배우자 두 사람 중 한 사람이라도 거주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데요. 이혼 신청을 접수시키는 날로부터 최근 6개월 이상을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그리고 접수시키는 카운티에서 최근 3개월 이상을 거주를 하셨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가정폭력 생존자들에게 도움을 어떤 식으로 드리고 있는지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 캘리포니아 주는 No Fault State 이라고 해서 별다른 유책 사유가 없어도 이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이 두 사람 사이에 굳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혼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이혼 신청을 원하시면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내에서는 그 이혼의 기준이 irreconcilable differences, 조정할 수 없는 차이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성격 차이 정도로도 이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혼 절차를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은 이혼을 시작하기 위해서 법원에 맞는 서류들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서류 작성을 하고 법원에 제출할 때 또 접수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LA 카운티 기준으로 435불의 접수비가 있는데, 만약에 저임금일 경우에는 법원 수수료 면제 신청을 또 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해당 자격이 되시면 수수료를 면제받고 그 향후에 이혼 절차에 있어서, 그 케이스에 있어서 들어가는 모든 법원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신청 서류를 직접 법원에 제출한 사람은 이제 그 배우자는 앞으로 신청인이라고 칭하게 되고요. 그 상대방 배우자는 피신청인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인은 접수시킨 다음에 그 모든 서류들 한 세트를 피신청인, 본인의 배우자에게 송달을 해야 되는데 개인 송달을 요구하고 있고요. 법적으로 송달이라 하면 직접 인편으로 누군가 손으로 직접 전달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할 수 없고요. 제3자, 18세 이상의 제3자를 통해서 개인 송달을 해야 됩니다. 변호사님 직접 전달을 하시기도 하나요? 아니요, 저희가 직접 송달까지는 하지 않고요. 만약에 신청인의 지인이나 가족 또는 친구분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고, 만약에 이 가정폭력이 너무 심해서 아니면은 뭐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도움을 직접 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카운티 셰리프스 디파트먼트에도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는 40불 정도의 수수료가 또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법원 수수료 면제 신청을 해서 면제를 받게 될 경우에는 그 40불도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이혼이 가능한가요? 간단한 답변부터 드리자면 가능합니다. 특히나 가정폭력이 있었던 경우에는 가해자로부터 도망을 쳐서 더 이상 연락이 안 되고 끊겨서 상대방의 소재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더러는 있는데요. 그래도 이혼은 가능합니다. 그 절차를 이제 publication 또는 posting이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publication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신문에 구인 광고란에 가끔 그런 광고 보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식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신문에 광고를 내므로써
그러니까 소환장을 신문에 게재를 하는 거예요. 소환장이요? 네, 그래서 summons. 지금 상대방이 당신을 상대로 이혼 신청을 접수시킨 상태이다. 이렇게 해서 널리 알리는 거죠.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소재지를 파악하지 못하니까 그걸 퍼블리케이션이라 하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저임금이기 때문에 법원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저임금이실 경우에는 퍼블리케이션, 왜냐면 그건 또 신문에 게재하면 돈이 맞아요. 들잖아요. 네. 그래서 포스팅이라는 대체 방법을 통해서 법원 게시판에 게시를 함으로써 인정을 또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네. 다양한 방법으로 다 가능하긴 하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진행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사실 이렇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원, 그러니까 판사님의 허락을 받아야지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내가 상대방의 있을 만한 곳 다 찾아봤고, 연락이 될 만한 연락처로는 다 시도를 해봤는데 전혀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이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이런 시도들에 대한 증거들을 많이 수집을 하셔서 내 몫은 내가 했다. 해봤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 최후의 방법으로, 정말 이거는 최후의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후의 방법으로 퍼블리케이션 또는 저임금일 경우에는 포스팅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판사님한테 요청을 하면, 청원을 하면 판사님이 검토해 보시고 정말 충분한 시도를 하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면 허락을 받고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한국인 부부가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네. 결혼식은 한국에서 했거든요. 네. 미국에서 이혼을 해야 하나요?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 두 사람 다 지금 미국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미국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국에서 결혼을 하셨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두 사람 모두, 두 배우자 모두 미국에서 거주를 하고 있을 경우에는 미국이 재판권을 가지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거주지가 미국일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혼을 진행하시는 게 맞아요. 가정폭력 생존자 중에서는 이제 가해자가 너무 두렵다 보니 한국에 돌아가서 이혼 절차를 밟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세요. 가해자는 미국에, 피해자는 한국에 가서도 이혼을 진행을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거주 조건이라는 게 거주시키는 날로부터 캘리포니아에서 6개월 이상, 그리고 그 카운티 내에서 3개월 이상 거주를 했으면 가능하니까 한국의 피해자분이 한국으로 도망을 가셨다 하더라도 가해자가 계속해서 LA 그리고 그 같은 카운티에 지속적으로 살고 있다면 여기에 접수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또 한국 가정법에서 요구하는 그런 거주 조건들이 따로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은 네,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에 있는 가정법 변호사 그리고 여기 미국 현지에 있는 가정법 변호사 두 분 모두에게 상담 받으실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네, 그리고 두 배우자뿐만 아니라 아이들, 미성년자 아이들이 관련될 경우에는 양육권이 피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또 아이들의 양육권에 대해서 다루는 별도의 법이 있어요. UCCJEA라는 법을 통해서 아이들이 최근 어디에서 거주를 했었고 이 아이들의 양육권에 대한 재판권을 어느 관할권, 어느 지역, 어느 나라, 어느 주가 갖는지가 정해지기 때문에 두 엄마 아빠의 거주지와 별도로 또 양육권이 문제가 될 경우에는 조금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네, 변호사님, 이혼하다 보면 또 중요한 게 재산 문제거든요. 그럼요. 재산 분배는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요. 캘리포니아주는 커뮤니티 프로퍼티라는 제도를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결혼한 날짜, 두 사람이 법적으로 부부가 된 날짜부터 두 사람이 헤어진 날짜, date of separation 이라는 그 기준일을 통해서 그 두 날짜 사이에 벌어들인 모든 수입, 그리고 진 모든 빚은 어느 배우자가
벌어들이거나 졌든지 간에 이혼할 때 반반 나누게 되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그럼 기본적으로는 50대 50인 거네요. 그렇죠. 기본적인 원칙으로는 그런데 이게 또 자세하게 들어가면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아주 굵직굵직한 원칙들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외 사항이 있어요. 결혼한 날짜와 헤어진 날짜, date of separation 두 날짜 사이에 받은 거라 하더라도 어느 배우자가 유산 상속을 받았거나 증여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사람의 개별 재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community property는 한국어로 하면 공동재산, 그와 반대되는 개념은 separate property, 개별 재산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결혼 기간 중에 받았다 하더라도 유산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것들은 받은 사람의 개별 재산으로 일단은 분류가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만나요.